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네. 저는 경기도 안양에 있는 성문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교사 전병재라고 합니다. 제가 선생님들하고 함께 먼저 제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같이 좀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일단 영상을 먼저 좀 공유를 하고 선생님들하고 같이 이야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단 AI 디지털 교과서를 왜 쓰냐라고 이야기를 할게요. 저희가 주로 많이 하는 이야기가 학습자 주도성을 깨우기 위해서 또 학생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 그런 수업들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수업에 대해서요,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그 미래교실 수업 시연에서는 사실 지금 여기서는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아이들을 데려가기 좀 편한 학년이 저희 반 학생들이어서 저희 반 학생들을 데려갔고, 조금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아이들을 데려갈 때 AI 디지털 교과서의 모형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보여주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선생님들이 아마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선정하고 또 사용하시려고 하실 때 가장 고민되는 부분이 교사가 어떻게 쓰느냐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이 과연 이걸 잘 쓸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궁금증을 좀 그냥 현장에서 그대로 느껴보고 싶어서 아이들한테 어떤 걸 한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2학년 아이들한테 고등학교 1학년 함수 이야기를 할 거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데려갔고 저희 반 아이들의 수준차가 있게끔 좀 이렇게 남녀 아이들을 나눠서 같이 수업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일단 이 함수 파트를 선택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함수를 식으로 많이 이해하고 있고 저희 안양이 어떤 지역이냐면 학원과 끝자락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학원에서 이미 다 배워왔기 때문에 아이들이 사실은 함수의 문제풀이나 이걸 되게 잘하고 저희 반 아이들이 좀 그렇게 문제를 잘 푸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이제 아이들이 좀 기본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는지 파악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그 이전에 배웠던 집합, 바로 앞 단원에서 배웠던 집합 내용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 또 어떻게 대응으로 아이들이 이제 받아들이기보다는 식이나 그래프로 이해하는 걸 함수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냐라는 이야기들을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함수로 하면 좀 더 활동형으로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AIDT에서 어떤 탐구 학습을 하려고 했냐면요. 일단은 제가 설계를 한 차시 수업으로 설계한 건 아니고요. 가서 보여줄 때도 한 30분 정도 보여줬는데 그때도 일단 한 차시 수업이라고 애들한테 얘기 안 했고 다차시 수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각각 상황에 맞게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개념의 부분에서는 아까 그 보여드렸던 게시판 기능을 좀 이용했습니다. 게시판 기능을 이용하면 좀 좋은 점이 뭐냐면 저희가 학교에서 포트폴리오 평가나 이런 걸 할 때 아니면 저희가 과스특을 쓸 때 게시판에 남아있는 글들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모둠 활동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둠별 특정 아이들을 선정해서 게시판에다가 불러오고 한 2달, 3달 이렇게 프로젝트 활동식으로 진행한다면 그 기간에 포트폴리오를 작성을 그냥 게시판에서 바로 할 수 있게끔 하고 아이들이 피드백을 남길 수 있도록 또 반응을 남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을 파악하면서 피드백하기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념 이해 부분에서는 문제를 풀거나 대응을 할 때 실제로 AIDT에 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들을 좀 이용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맞춤형 문제풀이는 아이들이 이제 어쨌든 저희가 고등학교는 입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이들로 문제도 풀어야 되고 또 해결하는 내용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어떻게 이제 하고 있는지 AI 학습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고요. 실제 이제 제가 수업 현장의 모습들인데, 아이들이 지금 디지털 교과서를 보고 있고, 저는 수업 시간에 보통 아이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좀 자리를 많이 이동하는 편인데요. 이 AI 디지털 교과서를 쓰다 보니까 학생들 화면을 보러 다니기도 편했고, 실제로 그냥 앞에 그 교단 자리에서 아이들을 파악하면서 필요한 아이들한테 바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조금 영상을 보여드리면요. 네. 그래서 제가 자, 필기한 집합 내용들을 X에서 정의역에서 응용을 아이들한테 가는 같이 겁니다. 보고 그렇죠? 함께 자, 보기 기능도 보세요. 할 수 있고요. 얘를 15일 화면들 요거는 같은 필기를 자체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데 여기서 필기는 교사가 했던 보시면요. 걸 그대로 남아있는 것보다 정의역 X에는 저는 어디서 어떻게 쓰냐면 X예요? 함께 보기 어떤 기능을 하나의 원소 꺼놓고 X를 통해서 아이들이 분명 제가 Y로 필기하고 표시하는 바꿔올 것을 거다.
아이들이 각자 자기가 필기할 수 있도록 했고요. 그 필기 자, 내용을 그럼 어떻게 했는지 제가 나중에 문제풀이는 확인을 하고, 누구한테 좀 말려줬어? 뭐 집중을 안 했던 아이들이나 그런 아이들한테 이제 얘는 다가갈 수도 있었고요. 그다음 문제풀이 하는 활동에서 아이들이 이제 실제로 풀어볼 때 저는 그 이유를 쓰는 칸들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는 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답을 표시하는 것 말고 이유를 아이들이 이제 직접 작성할 수 있게끔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실제로 제가 이거를 하면서 아이들이 이유를 그 학교 현장에서는 대답하는 아이들만 대답을 하잖아요. 근데 아이들 답안들을 보면서 지금 보여지는 화면 이외에 학생들의 답을 어떻게 썼는지 보면서 뭐 좀 정확히 쓰지 못한 아이들한테 찾아가서 다시 이제 뭐 추후 피드백을 제공한다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조금 더 대답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고 여기다가 선생님들한테 바로 할 수 없는 이야기, 좀 이렇게 소극적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여기다 필기하면서 선생님들 모르겠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또 보시면요. 제가 지금, 이거는 게시판 기능을 활용한 건데요. 아이들한테 이제 게시판 기능을 할 때 모둠 학습을 설명하고 각각 모둠에 특정 아이들을 그 선택을 해서 그 아이들만 글을 쓸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둠 선택의 아이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 게시판 기능에서도 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수업 모드식으로 화면에 전체 저렇게 띄워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지사항을 아이들한테 같이 논의를 하고 그다음 읽지 않는 아이들한테 한 번 더 보여주면서 이런 활동들을 할 거고 이렇게 보여줄 거다라고 안내를 한 후에 그 활동에 대해서 아이들이 이제 작성을 하고 모든별로 통일을 할 수 있게 했고 그 기록을 이제 남아서 교사가 계속 관찰하고 집중해서 볼 수 있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다 보니까 게시판 기능은 약간 뭐 활동, 탐구 이런 것들에 왜 저희가 보고서를 아이들이 내거나 제출할 때 종이로 거들 때는 상당히 이것들이 번거롭고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게시판을 쓰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 게시판에다 넣을 수 있고 실제로 아이들이 작성하는 과정 속에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제출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바로바로 여기다 업로드를 하니까 교사 나중에 확인하기도 편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떤 피드백이 줄지에 대해서도 시간이 지나도 어떤 활동을 했는지 보여서 남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수업을 제공해서 저희 그 교과서 각 첫 단원에 보면 그 생활학습 형태로 이제 아이들의 탐구 주제 비슷하게 주는데 그 탐구 주제를 할 때 번거로웠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종이에다 기록하면 이제 나와서 발표를 하거나 칠판에 기록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지금 화면에 보여주는 것처럼 아이들이 했던 화면을 보여주고 그 화면에 대해서 어떤 활동인지 토의 토론을 같이 진행을 할 수 있게 되고 지금은 학생 이름이 나오는데 저게 전체 화면으로 해서 학생 이름이 나오지 않게 한 다음에 뭐 어떤 활동 이 친구가 기록한 답안에 대해서 이제 토의 토론을 시키는 활동을 예전에 에듀테크 도구를 가지고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실제로 지금은 AIDT에 구현이 돼서 조금 편하게 아이들한테 이제 자료를 보고 활동할 수 있고 설명하고 이제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학습 시간이 조금 빨리 끝나는 경우가 있잖아요. 저희 수업 현장에서는 그 가끔 시간이 남거나 여유가 있을 때 주로 뭐 문제풀이 할 때 교과서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EBS 문제나 이런 것들을 갖고 와서 푸는데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는 문제를 꽤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상중하 레벨을 아무리 준비한다 해도 문제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문제를 뿜을 수 없는데 아이들이 느끼기에 되게 장점이라고 많이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간이 여유가 있을 때 이 AI 학습을 바로 활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활용할 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냐면 아이들하고 미리 약속을 해요. 오늘은 몇 문제 해결을 할까? 그러면 아이들이 한 문제 할 것 같은데 되게 양심적으로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문항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문항수를 설정을 하고 대신 이거 완료는 언제까지 할 거야? 라고 해서 기간을 정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그 기간을 정해준 다음에 제가 아이들한테
어떻게 진행을 할 거고 어떻게 한다 하면 아이들마다 문제를 다 다르게 받았는데도 아이들이 불평이 없습니다. 그 자기가 풀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되게 좋아했고 그런 부분 안에서 아이들은 활동을 하고 있고 저는 그 해당 문제들을 빠르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떤 아이가 어떤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할 때 그 친구한테 바로 다가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채점까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기다릴 필요 없이 빨리 푼 아이들은 먼저 가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하고 뭐 더 심화 학습을 하게끔 안내를 할 수 있고 부족한 아이들은 또 부족한 대로 제가 가서 설명을 해주거나 빨리 끝낸 친구가 부족한 친구들 도와줄 수도 있고 그래서 여유롭게 이제 교사가 조금 더 수업을 조율이 가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설계했던 부분 안에서요, 이 부분은 조금 선생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다차시 수업에서 제가 단원을 들어갈 때의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차시 수업에 대한 도입 전개 정리라기보다는 그 파트에 대한 도입 전개 정리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만들었었고요. 그래서 일단은 뭐 함수에서 저는 아이들한테 이제 그 중학교 내용 그 사전 진단 평가가 있잖아요. 그 진단 평가를 통해서 뭐 진단 평가를 보고 아이들의 결과치에 따라서 좀 다른데 혹시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까봐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서 이제 사전 준비 학습해서 중학교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영상을 꼭 봐. 이 영상을 통해서 모르는 개념을 이제 확인을 하자 해서 실제로 본 학생이 한 명 있었고 그 학생이 저 중학교 때 이런 개념 잘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좀 정리돼요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평가에서 다시 우개념 잡고 이렇게 하는 활동들을 했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뭐를 했냐? 모든 공지를 하나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함수 파트 배울 때 AI 디지털 교과서에 제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명을 좀 바꾸는 걸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단어명을 그냥 변화하는 세상을 찾아보자 해갖고 바꾼 다음에 아이들한테 일상생활 속에서 변화와 규칙과 연관성 있는 것들을 찾아서 어떤 부분이 있냐라고 이야기할 때 아이들이 실제로 가장 많이 답변하는 게 매점 가서 물건을 살 때, 식당 가서 친구들하고 음식을 고를 때 되게 경우의 수와 관련된 이야기나 아니면 어떤 집합적인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제 함수와 어떤 연결성이 있다라는 것들을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수업 전개를 이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생각열기 탐구 학습, 그다음 개념 설명 및 문제풀이, 그다음 함수 직접 만들어 보기, 문제풀이, 맞춤형 문제풀이 이런 식으로 이제 제가 큰 틀을 잡아놓고요. 그다음에 생각열기 탐구 학습은 저희 교과서에 있는 한 페이지 있는 그 앞에 그 개념 도입 부분하고 똑같아요. 근데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제 그릴 수도 있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그 표현에서의 오류나 표현에서 어떤 활동을 실제로 학생들이 어떻게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하면서 같이 토의 토론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 개념 부분에서는 교과서 텍스트 부분이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이제 교사가 밑줄 치고 필기를 할 수도 있고 함께 보기 기능으로 보여줄 수도 있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아이들이 직접 필기를 하게끔 꽤 많이 하고 있어서 아이들이 제가 표시한 대로 표시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거기다 선생님들의 설명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서 기록해 놓은 경우도 있고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경우들은 어떤 내용을 중점을 두고 아이가 표시를 하고 어떻게 나와 있다는 게 추후에 학습이 끝나고도 제가 확인이 가능해서 생활기록부에 이제 기록을 하거나 이 아이가 이 함수 파트에서 어떤 부분이 어려웠고 어떤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편했다라고 쉽게 이제 파악을 할 수 있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다음 함수 만들기는 저는 이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데 뭐냐면 직접 아이들이 뭔가 탐구하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서책형 교과서의 한계는 그것들을 활동으로 교사들이 학습지를 만들고 안내를 하면 교사가 그 학습지를 다 덮거나 아이들이 컴퓨터로 해서 나와서 이제 보거나 저희가 에듀테크 도구로 어떤 걸 써야 되는데 디지털 교과서에서는 여기서 바로 그리고 바로 표시가 되니까 아이들 화면을 제가 보여주기도 편하고 실제로 아이들 화면에 어떻게 썼는지를 보는지 관찰이 가능했고요. 그다음 이 부분에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내자료 추가 기능을 해서 현재는 이제 PDF만 되기 때문에 제가 만든 한글 문서를 PDF화 시켜서 PDF로 첨부해서 이제 거기다 활동을 하는데 아이들이 이제 PDF 위에서 필기 기능을 이용해서 거기다 직접 답을 쓰고 자료로 남겨놓으니까 PDF에 있는
제가 올렸지만 그 자료가 그대로 남아 있어서 아이들이 어떻게 표시하고 어떤 자료들을 했다라는 것들을 좀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 파트인데 수학 선생님들의 공통적인 부분들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문제 푸는 정답률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아이들이 어떻게 필기했고 어떻게 표시를 했는지에 대한 것들이 궁금한데 실제로 아이들 필기 상황이 딜레이가 조금 있긴 하지만 바로바로 실시간화 되어서 표시가 돼요. 그래서 실제로 아이들이 어떻게 문제를 풀고 있고 어떤 부분에 고민점이 있는지 그 부분이 되어 있고 실제로 교사가 같이 확인하면서 이제 아이들한테 표시를 해주면서 이제 이야기들을 할 수 있어서 아이들은 조금 더 이해하기 편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저희가 뭐 추후에 평가나 이런 부분을 할 때 같은 동일한 문제가 제공되기 때문에 실제로 아이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정도로 이제 이해했는지를 알 수 있고 내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최소 성취 기준이 들어오니까 실제로 이 파트에서 아이들이 정확히 정답을 한 경우는 저희가 최소 성취 기준의 문제로 쉽게 낼 수 있을 거고 만약에 좀 틀린 게 많을 경우는 그 부분은 이제 저희가 고려해서 추후 아이들한테 재설명을 한다거나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실제로 현황표를 보면서 문제의 속도나 반 분위기에 따라 어느 정도인지 파악이 가능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이제 남았던 것 중에 하나가 AIDT 기능의 맞춤형 문제를 풀이를 하는 건데, 크게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포커싱을 맞췄는데요. 하나는 저 AI 추천 학습을 통해서요, 맞춤형 학습 문제를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맞춤형 학습 문제를 제공할 때, 기간을 정해줄 수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되고, 그 정답률과 풀이 시간이랑 이런 것들을 아이들이 어느 정도로 했는지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지금 뭐, 보이는 화면처럼 완료했습니다. 정답률 2개, 2분. 하지만, 정답률이 67%니까 한 문제 아마 이게 제가 아이들하고 세 문제를 약속하고 푸는데 한 문제는 틀렸는데 그 한 문제 틀린 거가 아이들마다 이제 똑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 AI 추천에서 아이들한테 상당히 저는 잘 유리하게 됐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이 학습 맵을 통해서 아이들이 진단을 통해서 자신이 뭐가 약한지를 해서 자신의 그 부족한 부분을 빨리빨리 학습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안 눌러볼 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그 AIDT가 어떻다라고 설명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애들이 짜투리 시간에 이 나이 학습 맵을 눌러서 나 이거 부족하네 라고 해서 문제를 조금 푸는 애들이 몇 명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 마무리 정리로 이제 저는 그 공학용 도구 쓰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를 아시는 분은 제가 주로 쓰는 공학용 도구가 몇 개 있는데 그 부분을 쓰고 싶었는데 AI 디지털 교과서에 어떻게 쓸까 고민하다가 제가 혹시 이게 가능할까 하고 웹링크를 그냥 게시판에 올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그 게시판에서 링크 접속을 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실제로 제가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이제 자기 기기가 아니라는 걸 생각 못하고 진행을 하다가 막 3명, 2명밖에 접속이 안 했다 이런 이야기들 해서 이제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자기 걸로 로그인이 빨리 된 아이들은 바로바로 접속이 되고 자기 개인 기기면 자동으로 이제 연동돼서 접속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웹링크도 여기서 가능해서 이제 그 고학용 도구에서 썼던 내용들의 필기를 갖고 여기 게시판에다가 정리해서 이제 아이들의 남겨놓을 수도 있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되게 좋았고요. AIDT 활용한 수업에서 어떤 점이 좋았냐라고 아이들한테 직접 물었습니다. 이건 제가 익명으로 설문조사를 했고요. 아이들한테 AI 디지털 교과서에 저희가 그 기능 있죠. 핵심 기능이 뭐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얘네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처음 써봤고 제가 평소에 하던 에듀테크 활동에 대해서도 알고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어떤 게 좋았니? 라고 물어봤는데 가장 첫 번째로 나왔던 게 챗봇 기능이었어요. 그래서 챗봇 기능이 뭐가 좋니? 라고 물어봤더니 수업 시간에 이전 학습 내용을 잘 모르면 그걸 질문하기가 너무 어려웠는데 챗봇한테 바로바로 물어볼 수 있어서 그 기능을 좀 활용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고 하고 또 하나는 필기를 지우는 게 되게 용이해야 돼요. 얘네는 디지털 세대라 종이에 쓰는 거를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편하게 그냥 도형도 그리고 그래프도 그리는 게 너무 편리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되게 저는 의외의 답이
뭐였냐면 선생님이 제 화면을 보고 피드백해 주는 게 되게 좋았대요. 그래서 자기가 뭘 모르고 어떤 부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이제 확인하는 게 좋았고 그 다음에 고학용 도구 접속이 좀 쉽게 가능해서 좋았다. 맨날 링크 주소 틀려갖고 막 한참 걸리고 그랬는데 바로 클릭만으로 들어가서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 반 아이들은 이걸 되게 좋아했는데 수준별에 맞는 문제들을 추천받아서 되게 좋았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중하 문제를 제가 그동안 줬을 때는 자기가 못 푸는 문제가 많거나 아니면 너무 쉬운 문제가 많아서 좀 어려웠는데 수준별 문제를 받아보니까 그래도 적절하게 자기가 뭐를 모르고 뭐를 알 수 있는지 진단을 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고 그 다음에 저희 반 제가 수업하는 거에서는 친구들 답을 공유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토의 토론을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아이들이 그 화면 보여줄 때 이름 뜨거나 뭐 하는 걸 좀 되게 싫어하는데 지금 화면 공유 기능을 통해서 그냥 바로 이제 학생이 어떤 답을 썼다라고 보여주면 아이들이 이제 되게 좋았고 가끔은 익명으로 자기 답안 보여달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토의 토론하면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잘 되는지 이제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 성취도에 맞게 추가 학습.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기 주도가 잘 돼 있는 아이들은요, 이게 계속 그 성취도에 맞게 자기가 풀어봅니다. 그리고 학습 의욕을 조금만 갖고 있으면 그 진단 평가를 통해서 자기 부족한 학습 맵에 있는 그 부족 부분을 학습하기를 눌러서 자기가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전 모르던 부분을 쉽게 볼 수 있고 해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라는 아이들이 있고요. 좀 소극적인 아이들은 그 질문하기 기능이 있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바로바로 그 질문한테 물어보면 선생님이 보고 답변해주고 마치 내가 이제 말로 하지 않고 그냥 수업 중에 남겼어도 선생님 보고 언제든지 대답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 그리고 저희 왜 그 아이들이 계속 관찰당하는 걸 싫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학습에서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선생님이 계속 내 화면을 관찰하면서 뒤처지는 아이들을 챙겨주셔서 좋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뒤처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은 이제 잘 몰랐는데 선생님들이 내가 뭘 모르고 뭘 하는지 너무 좋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무거운 교과서를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되게 좋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패드 하나만 들고 다니면 되는 거네요. 라고 이제 되게 좋아했고요. 그 다음 평소 태블릿 수업을 좀 많이 해오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냥 사책 쓰는 것보다 태블릿 쓰는 게 더 편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듀테크 도구를 조금 오랫동안 활용했고, 에듀테크 도구를 좀 많이 쓰는 편의 교사인데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에듀테크를 만났을 때, AIDT 교과서를 만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냐? 라는 생각을 해봤더니 저는 그 단원명 바꾸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제 학습지에 모든 단원명을 다 바꾸고 있는데 이 핵심 아이디어라는 거 이의 계정에 나오는데 그 핵심 아이디어만 주고 아이들 탐구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게 게시판 기능을 활용해도 되고 실제로 저희가 단원명을 뿌려줄 때 그냥 서책형을 넘겼을 때는 단원명이 딱 나와서 애들이 오늘 뭐 배우겠구나 학원에서 이런 거 배웠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다면 지금 디지털 교과서의 제목을 제가 아예 그냥 뭐 세상의 변화 딱 이렇게 넣어버렸더니 애들이 질문이 그거예요. 선생님 오늘 뭐 배우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좀 이제 아이들이 먼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제목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에듀테크 도구를 제가 많이 쓸 때 좀 불편했던 게 뭐냐면 여러 것들을 쓰면 아이디나 이런 것들이 좀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한 곳에 모아서 수업 중에 그냥 자연스럽게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아이들한테 자료 제공하는 데 상당히 편리했고, 그 다음에 아이들 화면을 보는 게 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아이들 화면을 관찰하면서 실제로 돌아다니기도 돌아다니지만 아이들 화면을 보고 정말 필요한 아이들한테만 바로바로 갈 수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이제 파악하는 데 되게 좋았고, 아이들 데이터 기록이 쌓여서 빠른 학습자와 느린 학습자 파악이 정말 딴 때보다 쉬웠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라고 하고선 돌아다닐 때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풀었는지 제가 잘 몰랐는데 실제로 보니까 누가 빠르고 누가 느리지 확실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시간 절약을 했고요. 그 다음에 AI 보조교사를 통해서 실제로 아이들 파악이 되게 편해서 진단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빨리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의 자기주도 학습력이 신장이 됐고요. 아이들이 실제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싶었는데 그동안 못했던 부분들을 좀 짚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서 상당히 매력을 느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가 안내했던 것 좀 발표하면 다 마친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나머지는 Q&A 시간이나 궁금하신 건 질문을 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